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또 오를까 했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달랐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790선 중반에 이 고지를 점령하면서 장중한데 795선 위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계약 소식에 SK그룹주가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로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식에 신일제약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또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 코로나19 이슈. 과연 이곳에서 뜨거운 수익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스탁의 주제는요. 핫 이슈 속에서 대장주 찾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계좌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대작전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파란불을 켰지만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지수 움직임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지수 계속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추세적으로는 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세 약세를 따질 필요가 없이 네. 추세만 잘 보면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좀 이제 뉴스가 떴는데 이제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이제 좀 폐쇄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글로벌 노이즈가 또 생겼기 때문에 내일 장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바로 이제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또 이제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이제 갈등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량의 차익 매물 출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노이즈 자체도 좀 이제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이 노이즈 자체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가 봤을 때 이 유동성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제 아랫골을 달면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내일 당장은 좀 빠지겠지만 다시금 좀 이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와야 그래야 좀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추세가 계속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과열 구간이거든요. 과열 구간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악재보다 강력한 호재가 나야 그래야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빠지는 것은 염려를 하셔야 되겠고 빠졌다가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을 할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고 당장에 빠진다고 해서 종목들을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몸을 맡겨가지고 시장에 강세 약세를 따지 마시고 추세를 잘 따지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 풍부한 시장 속 추세의 중요성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신사임도 전문의 오늘 시장 보니까요, 이슈가 좀 강하게 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이 백신 계약 같은 소식 가진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 뿜어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고, 증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볼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 오늘 올랐던 섹터나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그런 움직임을 파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주가 눈에 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시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히토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 암행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상황이 좀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주가로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이슈들은 원래 잔재하고 있었던 이슈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탈출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대북주에 대한 이슈가 살짝 나와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원동력을 찾았었지만 이제 다양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또다시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슈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시진핑이 방문을 하느냐, 그다음에 뭐 연내 방문을 추진한다. 그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승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버틸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써 계속 주가가 움직여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악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로 많이 포지션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방산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깊은 굴곡이 있는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빠진다면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도 경기가 회복이 됐다든지 코로나가 끝나서 회복한 게 아니라 그런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악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체감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안정감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들도 있지만 지금 실적이 현저하게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섹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이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녹십자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SK 바이오팜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수주를 이제 따오면서 이런 이 주가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키트,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EDGC라는 종목이 이 관계사 솔젠텍이 이 전년도 대비 400% 이상의 이 증가율,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이런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극대화가 나오고 있는 섹터는 코로나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보셔서 8월까지 좋은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과 오늘장 되짚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세워봤습니다. 저희 더욱 리얼하고 맹렬해진 수익률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이번 시즌부터는 더욱더 강렬한 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시즌부터 이미 매도 시에는 더 디테일한 매도 기준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를 진행할 시 과감하게 20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룰들 뚫어내고 또 전문가들이 강력한 전략들 준비해서 좋은 수익률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히든카드가 되어줄 0.1%의 전략 챙기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3.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더 더블.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3.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본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3. 오늘 또 수익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종목 전략의 움직임들 이 시간 리얼하게 짚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들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의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을 빠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국보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최근에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코로나 하면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이슈는 바로 이제 마스크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보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회사와 마스크 신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6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마스크 생산 공정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길게 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가 원래 물류를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을 하면 내수용 마스크가 아니라 수출용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좀 이제 현금성 이 자산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신사업 모멘텀에서 좋은 흐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평선 아래에서 횡보가 좀 길게 나온 모습이었거든요. 이 박스권 횡보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력한 장대 음봉이 하나 보입니다. 7월 9일자. 이때 매집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매집봉에 들고 그다음에 이 매집봉을 돌파하는, 매집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3,100원까지 충분히 목표가까지 강력하게 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자 외국인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외국인 기관들 동반 쌍끌이 매수하면요,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에 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편입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아마 제가 매수하라는 시점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수익을 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보에 대한 목표 가격은 3,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14%대의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 전략 두고 있으니 저희와 흐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가운데에서 셀바스 AI 그리고 한국화장품제조 있는데 셀바스 AI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 크게 나오진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 외국인들 언제 팔고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횡보하거나 주가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요, 그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힘을 움직이게 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4거래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이름에 AI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AI 시장 규모가 거의 100조를 넘어서 뭐 500조, 600조,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핵심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인식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이나 또는 이제 원격으로나 그다음에 그 외 등등 많은 이 AI 스피커 이런 것들 보시면요, 말을 하면 기계가 이제 딱 대응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보시면 우리 앵커님 혹시 그 차 운전하십니까? 네. 운전하면 요즘에 그 티맵 이런 거 하면 이제 말만 하면 바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누구한테 전화해줘, 네, 누구한테 누구야 뭐 전화해줘 그렇죠. 이러면 연결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기술이요,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뭐 원격 의료라든지 또는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모든 생활에 쓰일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즉슨 나라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한번 확보를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21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제 눌리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한 이후에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장기 평선 밑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대바닥 자리입니다. 이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바스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음성 인식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음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도 수익률 잘 키워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최근에 소개한 전략 오리엔탈 전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 어서 짚어주시죠. 일단 첫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퍼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이중 모멘텀이 오리엔탈 전공. 네, 죄송합니다. 오리엔탈 전공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계된 기업들,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인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실적이 이제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관련된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중순 네,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조선업에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조선주들, 철강주들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움직였던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니슨 풍력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한 이후에 3주 연속 이제 눌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이 3주 동안 또 다져준 다음에 5선 지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유니슨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 사실 이제 풍력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그런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 동국 SNC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강한 파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번 상승해준 이후에 눌림목 3주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장대양봉 뽑아주는 그런 이제 패턴이 오리엔탈 전공에서 좀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3주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대양봉 뽑아주고 긴 시간 동안 이 조선업이 쉬어가면서 같이 쉬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대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평선 보면 이미 뭐 단기 이평선은 이제 하늘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도 정배열 들어가기 직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항대 같은 경우에 뭐 뚫어주는 거 뭐 금방 뚫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요즘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돌파하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과 정책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알아봤습니다. 실적과 그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야기해 주셨던 페이퍼 코리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그 승부팀 종목이었죠? 네. 일단 제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 보고 있었나 봐요. 일단 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이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상승했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새만금 신공항, 그다음에 이제 뭐 가덕도냐, 뭐 밀양이냐, 과거부터 이제 대두됐었던 이런 이제 경상도권의 이런 또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발표가 될 텐데 이 신공항 관련된 섹터가 지금 뭐 서해안, 동해안 다 이제 잔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지 쪽에서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됐었고 이제 뭐 감자를 한다든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군산에 이런 신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코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선대를 항상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맞았던 구간대는 4월 달,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했었던 건 7월 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저점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대까지 충분히 도전하기에는 일봉상의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따라서 움직여 보면 일목균형상 26선 지지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10선 지지 받아주고 그다음에 조만간 시세 움직이면서 5선 지지 받아주면서 수렴하는 차트가 나와준다면 그다음에 2,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공항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고 2025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 신공항 관련된 얘기도 조만간 나와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그런 이제 이런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 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 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이 관련된 이슈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신공항 관련된 테마들 이 새만금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상도 쪽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 신공항 이런 이슈들을 겨냥하면서 제시한 전략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요, KM제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을 두고서는 과거에 뭐 마스크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잖아요. 다시금 눈여겨봐도 괜찮은 구간인지. 일단 뭐 면역, 그다음에 이런 뭐 마스크, 그다음에 뭐 뽀로로 치약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나라들도 급속도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계속 재부각이 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이 잡혀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이런 마스크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제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마스크 관련돼서 또 이 물량 공급을 이제 또 원활하게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마스크 진단 키트, 진단 시약 뭐 관련된 원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3월 달에 시장으로서 돌아가서 백신주,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주, 원료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스크 관련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돼지열병 국내에서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한 바구니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이게 움직였어? 그러면 아직 안 움직였던 섹터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순환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관련된 섹터로 재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M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3,900원, 4,000원대 돌파하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대원 제약이라든지 뭐 신일 제약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뭐 화이자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상한가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준상한가 혹은 눌리더라도 2, 3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KM제약도 지금 구간에서 4,000원대 다시 도달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뭐 당장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대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는 흐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제약에 대해서도 홀딩 전략 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세 가지 힌트로 알아보는 알짜 종목 추리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 종목을 집중하는지 키워드는 물론 매매 팁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3. 지금부터 종목당 세 가지 힌트가 공개됩니다.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힌트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실금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과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수소차 필터 소재 개발, 글로벌 진출 모멘텀. 시장 규모가 큰 쪽을 암행어사 전문가님 상당히 선호하신다고 또 그렇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또 준비하셨네요. 네,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정의선 부회장이 또 회동을 가져가지고 네. 또 이제 미래차에 대한 또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된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유용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온 교환 필터 소재를 만들었거든요. 이 이온 교환 필터 소재가 뭐냐? 바로 이제 연료에 들어가는 냉각수와 냉각수 배관에 이 잔여에 있는 이온을 제거하는 필터라 볼 수 있는데, 이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수소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란 말이죠.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소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수소 충전소라든지 또는 다른 그런 지금
현존에 있는 그런 기술력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지금 이제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3월달 최저점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4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200%, 300%, 400%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러한 재료와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를 짚어주시면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또 이러한 이슈를 짚어주시면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만나보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좀 지표들을 잘 우리가 또 보면서 해석해 보면서 매매할 때 좋은 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명건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BPS라는 경우에는 주당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치. 한 주를 청산했을 때 이게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BPS입니다. 자산이랑 주식 수랑 나누면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은 이 BPS 대비 현저히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의 BPS 지표가 만약에 한 10만 원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의 종목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주당 청산했을 때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5만 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나는 거예요. BPS 지표로 주가가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원래 가치대로 가려면 100%를 더 올라가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커요. 대부분 80% 이상의 종목들이 이 시가총액보다 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럼 고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지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고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재료 자체가 수소차 재료라는 것이죠. 미래 기술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당히 유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힌트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쯤에서 추리 도와주시죠. 약간 설마 하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수소차 필터 소재를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뭐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3월달 이후에 주가 반등이 안 나왔으면 저평가된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에 집중을 하신 거지 이 기업의 고유의 가치에 집중을 하신 건지는 이제 세 번째 이슈 키워드. 키워드까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아직 안 오른 그런 이제 수소차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GMB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이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요즘에 이 그 3월달 하락하기 전에 이 그 주가까지 회복한 다음에 갑자기 이슈와 함께 장대 한번 뽑아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뭐 1차적으로 GMB 코리아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3월 이전에 시장으로 회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형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슈와 함께 이제 점상 갔다가 오늘장에 이제 급등 나왔다가 이제 급락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주봉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20선 저항 맞고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터지고 그다음에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총 대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좀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종목 들어봤는데요. 아직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3-4 암호 속에 담긴 차세대 친환경차 대장 예상주라고 주셨는데 네. 3-3, 뭐 1-1은 기염이 이런 건 그런 아는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3에다가 플러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7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 딱 플러스만 봤을 때. 그냥 플러스만 봤을 때. 너무 암호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 자석. 자석이요? 네, 자석으로 하면 네. 음양. 그런 거 그렇죠. 네, 음양 조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는 양이고 역시 마이너스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똑똑하시네요. 우리 주식쟁이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4. 여기 이제 이 암호 속에 들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테마를 노리는 그런 종목. 이제 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네. 좀 보입니다. 진지하게 들어가시고. 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보이실 것 같기도 네,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힌트만 보시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BPS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3 플러스 4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문자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많은 문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니까요. 암행어사님 화이팅 삼양사 재치 만점입니다. 삼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암행어사님 감사합니다. 삼양사예요. 오늘의 암행어사 히든 종목은 삼양사입니다. 고민했는데 힌트가 참 훌륭하셔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실력 최고 멋진 어사님 GMB 코리아 아닐까요? 라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일진다이아도 있고요. MVH 코리아도 있고요. 좀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삼양사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힌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비금속 광물 관련주. 지금 이러한 모멘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 비금속 광물 관련주 시간의 움직임이 좋은 이유가 앞전에 저희가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과 이 중국과의 트러블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뭐 북한의 도발이 나왔을 때는 방산주가 이제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이런 치고받고 싸우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히토류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차트에 항상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선점을 했는데 이런 또 이슈들로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금속 광물주 하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그다음 뭐 티플렉스, 뭐 세노텍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급등세가 나와주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관련된 섹터인데 시장에서는 한 번도 부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른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이런 이슈로서 또 부각이 된다면 잘 갈 수 있는 굉장히 대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올라간 종목이 좀 무서우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만나보셨습니다. 비금속 광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 격화 속에서 반사의 기대감 있는 부분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정부 정책 테마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정책과 관련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아까도 힌트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신공항 관련된 좀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섹터에 좀 더 눈여겨봤던 것은 이런 지역 균형을 위한 그런 이제 개발적인 모멘텀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공사를 착수를 하고 또 이런 공사를 하고 이제 새롭게 건설이 되고 어떠한 이제 또 시티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또 유동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지역 균형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이제 뭐 신공항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 이제 주목하는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관련된 지역 개발로 간다면 토지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강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서 원형 바닥, 대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뭐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상 대바닥, 그다음에 주봉상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한 다음에 출발 직전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선취를 하신다면 요즘에 이제 갑자기 급등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처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페이퍼 코리아는 조금 이제 상반된 이슈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지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섹터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더욱더 본격적으로 추리를 해보고 종목을 맞춰야 할 텐데요. 안명환 전문가님,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예상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힌트들을 보니까 네. 비금속 광물 하나 힌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그 신공항 관련된 이슈 나오지 않았습니까? 딱 겹치는 종목 한 종목 있습니다.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동방성기 영화금속. 항상 이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 종목이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이 금속 관련된 그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금속이 좀 이제 오늘 골라오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 금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는데요. 신사인더 전문가님. 영화금속 종목 좋습니다. 세 번째까지 힌트까지 한번 들어봐야. 이런 반응은 왠지 영화 아니, 금속이 좋아하는 차트예요. 좋아하는 차트예요. 봤던 종목이라. 그럼 당연한 더욱더 거죠. 확실해지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금속은 아니고 다른 종목 계속 추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보니까요. 바로 지난 시즌에서 신사임당 전문가님 옴니텔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수익률을 키워가는 전략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옴니텔도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옴니텔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전에 이제 영화금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 앞전에 이 형성되어 있는 2,000원대 이 구간대 이제 돌파하면 시세 나오는 요즘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너무 편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로 편입 많이 했기 때문에 원형 바닥 종목 한번 편입할 때 된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이 있었지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었던 저점 구간을 한 번 터치하고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지금 단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있고 거래량 죽이는 모습이 조만간 급등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금속이라는 종목도 좋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편입할 때가 된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즌에 옴니텔을 1,500원대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편입을 하고 지금 5,3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이 과대 낙폭주이고 이 형성했었던 이 그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우상향해주고 단기 이평선에 정배열 차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하고 이 강력한 저항대 돌파 직전에 있으며 이 이평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시세 분출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자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부합하는 종목, 정책적인 이슈, 그다음에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문자가 비교적 적게 들어온 모습인데요. 신사임당님, 날이 갈수록 예뻐집니다. 동국 RNA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영흥철강, 그리고 에스메, 그리고 삼양사 영화금속이라고 보내주신 분 계시네요. 문자가 비교적 적게 온 모습입니다. 오늘 확실히 좀 어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주세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공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리하셨던 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암행어사님의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3, 4! 바로 삼양사였습니다. 와,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추리 도와주셨었는데요. 네. 결국 맞히셨어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양사고요. 네, 그 재무 구조상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범위는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분할 매수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 같지만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점이란 겁니다. BPS가 무려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BPS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가서 장기적으로 가면 2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전략 바로 삼양사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신 모습입니다. 강력한 힌트 하나와 잠시 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이 옴니텔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가는지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올라가면서 이슈가 나온다. 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슈,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자리를 만들고 돈 들어온 종목들 바닥권에서 선취하시면 이제 옴니텔처럼 뭐 3배 정도 이제 가는 종목들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힌트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힌트를 어렵게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사님 종목도 참 좋은데 바닥권에서 선취를 하시는 걸 즐겨 하시고 올라갈 때 강하게 또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오늘 방송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이 종목을 선취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린다면 내일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 이슈가 나올 종목 여러분들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신사임당 전문가의 무료 방송 이어지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신사임당 전문가님 얼굴이 있는 박스 안에 방송 예정 버튼,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종목에 대한 수익 극대화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